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보던 그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없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낀 순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진 말투에서 감춰진 마음을 읽은 순간, 남자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눈빛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들키고 결국엔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고백이 사랑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말하지 못한 표정이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절대 숨길 수 없는 7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신호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정말 말로만 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언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영상 마지막에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남자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진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자에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는 고백하지 않지만 그의 모든 것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시선이 머무는 순간.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눈빛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그의 눈은 자주 마주치지만 또 금방 피합니다. 멀리서 보지만 다시 시선을 되돌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 도파민과 편도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관심 있는 대상을 스캔하듯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선이 닿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어 보는 행위 자체가 쾌감이 됩니다. 그가 자꾸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눈으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철학적 진실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은 말 이전에 일어난다. 눈빛의 교차에서 이미 관계가 시작된다.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은 1000번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눈은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자꾸 바라본다면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보다 오래 머무는 시선은 이미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감정의 질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보는 시선과 사랑으로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사랑의 시선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습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선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신도 혹시 나를 보고 있나요? 이 물음 없는 질문이 바로 사랑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머문다는 것은 시간이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남습니다. 당신만 보이고 다른 모든 것은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학에서 말하는 지향성의 본질입니다. 의식은 언제나 무엇을 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식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의 존재만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의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른 곳을 보려 해도 눈은 자꾸만 그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시선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흐릅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영혼을 들여다본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눈을 통해 우리는 진짜로 내면을 드러냅니다. 얼굴은 가면을 쓸 수 있어도 눈은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거짓을 말하려는 사람은 눈을 피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시선이 당신을 자꾸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시간의 재배치. 남자는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시간을 만듭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이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마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를 위해 그 시간을 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남자가 바쁘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는 정말 바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의 우선순위가 아닐 뿐입니다. 반대로 그가 시간을 낸다면 그것은 그가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일과 중에도 잠깐의 공백을 찾아 연락하려 하고 굳이 이유를 만들어 그냥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시간을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말합니다. 요즘 바빠서.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잠깐은 볼 수 있지. 이 변화가 사랑이 시간을 바꾸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 없는 사람과의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감정의 척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진짜 관계를 말해줍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시계가 재는 물리적 시간과 의식이 경험하는 지속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속의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고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모순된 경험이 바로 사랑의 시간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생의 한 부분을 당신에게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시간을 돈처럼 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을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시간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다. 남자가 바쁜 와중에도 당신을 만나려 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의 유한한 시간 속에 당신을 새겨넣고 싶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변화, 언어가 바뀝니다. 남자는 진심이 생기면 어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 앞에서만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거칠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대화 중 야 대신 있잖아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감정의 완충 장치가 작동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말투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문장을 바꿉니다. 평소 말이 짧고 무뚝뚝하던 남자가 그녀와 대화할 때만은 단어가 길어지고 문장이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감정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 철학의 깊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 언어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단어를 찾고 더 조심스러운 문장을 만들고 더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세계를 보는 방식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방식이 변했다는 것은 존재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세계의 중심에 이제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 몸이 먼저 말합니다. 사랑은 몸이 먼저 들킵니다. 그의 발끝, 어깨, 무릎은 언제나 당신 쪽을 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본능적 자기 단장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자세를 따라하고 상대의 말투를 따라하고 상대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미세한 긴장 반응이 나타납니다. 레이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관심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동공은 25% 더 확대됩니다. 빛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확장 때문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커질 때 마음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을 분리했지만 사랑 앞에서 그 분리는 무너집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고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인격적 경험입니다. 머리로만 사랑할 수 없고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없고 몸으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몸의 현상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계를 향한 첫 번째 통로다. 몸은 의식보다 먼저 세계를 이해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시선이 따라가고 발걸음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적 결정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결정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알고 나중에 마음이 깨닫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심신평행론을 주장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실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남자의 몸이 당신을 향해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도 당신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해도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몸을 보아야 합니다. 몸의 언어가 말의 언어보다 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자존심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가 먼저 연락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실수처럼 술김에라도.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성의 항복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논리적 판단보다 감정의 충동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이 실수하고 더 자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사랑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좋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함 앞에서 모든 이성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계산도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진심이 자랍니다. 사랑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대신 진심을 세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남자는 눈빛으로 들키고 행동으로 고백한다고. 이제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것이 진짜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 그 갑옷을 벗어야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는 진정한 포옹을 할 수 없습니다. 벗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한 자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이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불완전한 자신을 보여주는 용기.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용기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용기의 측정 도구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존심 뒤에 숨은 채로는 절대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약해도 괜찮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의 취약함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뢰가 있을까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다. 수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수동적 패배가 아니라 능동적 선택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6번째 변화, 질투라는 그림자. 남자가 진심일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미묘하게 얼굴이 굳고 어색하게 농담으로 넘기지만 그것은 질투를 숨기는 연기입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웃으며 그 사람하고 말하지만 목소리는 살짝 높아지고 눈빛은 잠시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진심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융은 그림자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감정 속에 진짜 우리의 모습이 숨어 있다.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다.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당신에게 묶였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질투와 병적인 집착은 다릅니다. 건강한 질투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병적인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사랑하되 사랑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라. 질투를 느끼면서도 상대의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7번째 변화, 삶이 재구성됩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루틴을 바꿉니다. 그는 평소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옷을 다르게 입고 일상의 리듬이 바뀝니다. 그것은 사랑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시간을 내는 사랑이지만 나이 든 사랑은 삶을 재조정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당신을 만나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고 싶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어린아이로도 만들고 어른으로도 만듭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론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됩니다. 사랑은 그 관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이미 당신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이동하면 모든 것이 재배치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사랑하기 전에 남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 후에 남자에게는 당신이 목적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되고 당신의 웃음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만드는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나에서 우리로, 혼자에서 함께로 삶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재구성된다는 것은 당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더 오래 당신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옷을 다르게 입는 것은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이고,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것은 당신과 맞추어 가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삶의 의지가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형태다.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갑니다.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칼 야스퍼스는 실존 철학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우리답게 만듭니다. 가면을 벗게 하고 진실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남자가 당신을 만나며 변화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 그리고 그 허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사랑이 정말 말로만 전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언어가 있는지 이제 답을 찾으셨나요? 남자는 사랑에 빠질 때 눈빛이 흔들리고 시간의 쓰임이 달라지고 말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보다 확실한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변화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 습관, 행동, 시간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입니다.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변했다면 이미 그의 마음은 오래전 당신에게 들킨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의 진실입니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신다우면서도 가장 자신을 넘어섭니다.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해집니다. 가장 불완전하면서도 가장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는 않지만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의미 있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향한 의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이자 가장 높은 이상이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자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생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에서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의미를 만든다. 사랑은 우리 존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냥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 후에는 의미 있게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그 관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가장 진실한 형태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사랑이 없다면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빠진 삶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충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고 성취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사랑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있고 누군가의 시선은 누군가를 향해 머물고 있고 누군가의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재배치되고 있고 누군가의 말투는 누군가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있고 누군가의 몸은 누군가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고 누군가의 자존심은 누군가 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의 질투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고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누가 고백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이런 변화를 보인다면 그의 입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존재 전체가 당신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말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존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립니다. 존재가 존재를 향해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가 보내는 침묵의 언어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고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깊이이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랑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이 더 완전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 위에 더 단단한 우리가 세워집니다. 말 없는 언어에 귀 기울이십시오. 변화하는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하면서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